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웹이나 전문방송 올쇼TV 김지선입니다. 아마 주변에 CCTV가 없는 곳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이 CCTV는 과거의 감시 카메라 개념에서 이제는 지능형 CCTV로 우리 안전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의 매출 증대까지 기여하는 효자 기술로 거듭났습니다. 오늘은 이 분야 글로벌 전문기업 엑시스 커뮤니케이션즈와 함께 단순 감시를 넘어 사전 예방과 억제까지 가능한 스마트 보안 사례를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김규범 엑시스 커뮤니케이션즈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엑시스 한국지사에서 비즈니스 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김규범입니다. 저는 2008년도에 엑시스에 합류했고요. 그 이후로 다양한 고객을 만나서 스마트 보안, 그다음에 영상 분석, 네트워크 오디오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여러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올쇼TV에서 이렇게 보안과 관련된, 영상 보안과 관련된 발표는 오늘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엑시스의 다양한 솔루션과 고객이 이 보안 솔루션을 도입할 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발표를 하는 동안에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추후에 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 이사님으로 이제 스마트 보안 시스템이 무엇인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 스마트 보안 시스템 이점과 도입 효과, 그리고 올바른 시스템 선택과 구현을 위해서 어떤 점 좀 주의해야 하는지 전반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엑시스라는 회사가 생소하실 테니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소개 동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t offer more security to help people get the best out of their business and make them feel safer. That's what empowers our customers to see new possibilities through our innovative thinking and technology that helps them create new business opportunities. It's because we put our trust in coworkers, so our people have the time, resources, and encouragement they need to use their initiative and imagination. Actually, it's all about seeing possibilities. About building relationships based on honesty, openness, and respect. Today, we offer products and services for video surveillance and analytics, access control, and audio systems to help people reimagine security and create smarter business. Help customers quickly understand and give them the tools and insights to predict and respond to customer behavior, like rethinking revenue in retail, like reimagining safety in cities, and helping hospitals become smarter by making it easy to count and making people count. Wherever you go, there is an Axis solution around the corner that adds new dimensions to security in businesses for all kinds of markets worldwide and fulfill the ever-growing need for a smarter, safer world. Axis Communications. 네, 엑시스는 1984년도 스웨덴에서 설립된 IT 기업입니다. 전 세계 50개 이상의 국가에 지사가 설립되어 있고요. 약 한 4천 명이 안 되는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지사는 1998년도에 설립되어서요. 올해로 23년째 운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준 전 세계 총 매출액은 1.3 빌리언 US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약 한 1조 5천억 원이 안 되는 전 세계 매출액을 보이는 회사입니다. 엑시스의 강점 중에 하나는 광범위한 파트너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객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국내에는 약 300곳 정도 되는 파트너들이 고객의 필요에 의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엑시스는 15년 동안 지속적인 영업 성장을 보이는 회사입니다. 이는 네트워크 비디오, 오디오, 접근 제어, 분석 어플리케이션 등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바탕으로 가능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장 최근의 파트너 만족도 조사에서는 약 77% 정도가 최고의 파트너라는 그런 만족도 조사도 보이고 있습니다.
엑시스는 크게 네 번 정도의 변화를 거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1984년도에 최초의 회사가 설립되면서 네트워크 프린터라는 제품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프린터는 그 패널 포트라는 걸 써가지고 컴퓨터하고 1대1로만 연결돼서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엑시스에서는 이것을 프린터 서버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1대1로만 연결되어야 되는 프린터를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어찌 보면 최초의 IoT 기기를 만들게 되었고요. 1996년도에는 네트워크 비디오가 발명이 됐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IP 기반의 비디오 컨버전스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까지도 네트워크 비디오뿐만이 아니고 접근 제어, 오디오 솔루션 등을 활용해서 새로운 차원으로의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엑시스는 혁신을 바탕으로 한 업계 리더십을 보인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엑시스가 보여드린 세계 최초의 기술들입니다. 보통 저희가 CCTV라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CCTV는 크게 보시면은 아날로그 기반의 CCTV, 그리고 엑시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네트워크 기반의 CCTV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CCTV는 말 그대로 Closed Circuit TV, 그러니까 폐쇄로라는 부분의 약자입니다. CCTV는. 그래서 이 목적은 어딘가 영상을 저장해 놓는 것이 목적이었지 다양한 활용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엑시스는 1996년도에 최초의 네트워크 카메라를 개발하면서 갇혀있던, 폐쇄되어 있던 이런 영상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그런 회사입니다. 98년도에는 아날로그 카메라도 이런 네트워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비디오 엔코더를 개발했고요. 21년 전인 1999년도에 이미 영상 처리를 위한 최초의 네트워크 비디오 칩을 개발했습니다. 이 이후로도 압축에 필요한 MPEG-4, 모션 JPEG, H.264 이런 다양한 압축 기술을 네트워크 카메라에 최초로 사용하였고요. 2009년도에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표준이 되는 HDTV 기반의 이런 네트워크 카메라도 최초로 내보냈습니다. 역시 이후로도 열상 네트워크 카메라, 저조도에서 영상을 밝게 보이는 기술들, 네트워크 오디오 기술들, 압축 기술들, 레이더 기술, 여러 가지 업계의 표준이 되고 리더가 되는 기술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7세대 영상 처리 칩을 내보내서 더 많은 솔루션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숭례문 그 화재 사건인 것 같은데 벌써 한 10여 년이 전의 일이었던 거죠. 굉장히 국민들의 좀 가슴을 좀 아프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참 이때 너무 가슴 아팠던 기억이 많이 나요. 이게 찾아보니까 2008년도더라고요. 저희가 이 사건 났을 때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오오 하다 갑자기 불길이 확 번져가지고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 숭례문 화재가 나고 나서 이 범인을 찾기 위해서 관계기관에서는 모든 CCTV를 다 뒤져가지고 범인을 찾아내는데 성공했죠. 그리고 그 범인은 아마 응분의 처분을 받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물론 그렇게 처벌을 받아서 일벌백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라고 경각심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감지하고 못 들어가게 막거나 아니면 빨리 조치했다라면 우리의 숭례문이 이렇게 타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고요. 사전 대응까지 좀 더 가능했더라면 좋았을 거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저희가 스마트한 보안은 이런 것처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나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에 조금 중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보안이 어떤 것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고요. 스마트한 고객, 스마트한 솔루션, 그리고 스마트한 조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가장 먼저 스마트한 고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 조금 설명드리겠는데요. 고객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희가 물건 하나만 사도 저희가 막 검색 많이 해보잖아요. 검색 엔진 해가지고 막 찾아보고 여러 가지 비교해보고 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영상 보안과 관련된 부분을 도입하실 때 고객은 조금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서 아주 좀 똑똑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실 부분들은 크게 나에게 과연 필요한 시스템은 무엇인가, 또 각 시스템에서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또 정보를 어떻게 다양하게 검증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되고요. 이 부분을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시스템이라 하면 먼저 구축 목적을 좀 정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시스템을 왜 구축하려고 하는가? 뭐 기본적으로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게 아마 기본 목표실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자산을 보호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인가? 아니면은 침입자를 추적해가지고 찾아내는 게 주요 목적인가? 아니면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내 업무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가? 이렇게 시스템을 도입하실 때는 나의 이 구축의 목적을 딱 정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목적이 정의가 되고 나면 이제 요구사항을 조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이런 영상보안 시스템을 도입하시려고 가게 되면 어떤 만나는 그런 그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사실 물어보시긴 합니다. 그래서 고객님 왜 구축하시려고 하시나요? 뭐가 필요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사실 준비가 좀 안 되신 경우에 잘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정도 얘기하는데 고객이 조금만 알고 계시면은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보이실 수가 있고요. 제안을 하러 오신 업체에서도 우리 고객님은 많이 알고 계시니까 내가 조금 더 좋은 시스템, 더 정확한 시스템을 제공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크게 보면은 실내 환경과 실외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되는지, 또 주요 출입구와 동선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감시해야 될 주요 구역은 어디인지, 서버실인지, 문서 보안실인지, 현관문인지, 주차장 출입구인지 어느 곳이 중요한 곳인지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각 중요한 구역이 정해지면 그 구역별로 내가 보고 싶은 게 뭐까지는 봐야 된다. 이것도 좀 정해 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주 출입문에는 내가 얼굴을 꼭 봤으면 좋겠다. 주차장 입구로 들어오는 데는 차량 번호는 내가 꼭 보고 싶다. 외곽 쪽 경비는 외곽 그 경계 구역에는 그냥 대충 형체만 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정해 놓으신 게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도 정해 놓으신 게 좋습니다. 그냥 상황이 발생해도 저장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경고음을 울려야 되는지, 출동업체를 불러야 되는지, 아니면 경찰 등이나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과 연계해야 되는지 어떤 대응을 할지를 정확히 정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목적과 요구사항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정보를 모으시고 검증하는 과정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다양한 제조사들을 비교해 보시고요. A사, B사, C사 다 불러서 너희들의 장점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특장점은 무엇이냐 들어보시고 가장 목적과 요구사항을 맞춰주는 그런 제조사의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특히나 또 중요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저장 공간 및 대역 폭이에요. 최근에 그 영상 정보들은 크기가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엑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 2천만 화소 제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해보니까 저장 공간이나 대역폭이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거의 한 40%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아주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장 공간과 대역폭이 어떻게 되는 부분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이 전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영상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시면 직접 운영하시던 아니면 외주를 맡기시는데 그런 경우에 운영 교육이 제공은 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유지 보수는 또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이런 시스템 한번 도입하시면 3년, 5년, 7년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솔루션을 제공한 곳이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이런 부분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스마트한 고객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는데 굉장히 스마트해지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정말 많은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 네, 공부 좀 하셔야 돼요. 네, 느낄 수 있고 조금 정리를 하면 3가지 포인트가 되겠는데 일단은 나에게 필요한 시스템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요구사항을 살펴봐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다양한 정보를 취합을 하고 그게 맞는지까지 검증을 해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스마트한 고객이 되고 났으면 이제 솔루션들이 무엇이나, 스마트한 솔루션은 무엇이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3가지로 크게 구분을 했고요. 선명한 영상 정보, 효율적 데이터 관리, 지능형 영상 분석 이렇게 3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아까 고객의 목적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드린 이유는 그 목적에 맞는 해상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보통 사건, 사고, 범죄들은 되게 어두운 곳에서 많이 생겨요. 밝은 곳에서는 잘 안 생깁니다. 보통 어둡고 밤이 되고 으슥하고 이런 곳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런 어두운 환경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선명한 영상 정보를 얻을 것인가? 또 어둡다면은 어떻게 조명을 추가해서 영상 정보를 또 선명하게 얻을 것인가? 아예 조명을 추가하지 못하는 암흑의 경우에는 열화상이나 레이더 등의 정보를 통해서 영상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요. 그 사례들을 조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별 비교를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이시는 거는 100만 화소의 영상이고요. 얘는 200만 화소. 이거는 요즘 이제 많이 도입되고 있는 4K 800만 화소 영상이고요. 얘는 2000만 화소의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이제 화각 때문에 이렇게 각 해상도별로 화각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100만 화소로도 이만큼의 화각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얻는 정보는 20분의 1밖에 못 얻겠죠. 100만 화소와 2000만 화소는요. 그래서 그럼 모든 게 2000만 화소가 필요하고 800만 화소가 필요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면은 폭이 한 1m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는 100만 화소 제품만 써도 충분히 얼굴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요즘 가장 많이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200만 화소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고객이 내가 필요로 하는 목적에 맞춰서 거기에 필요한 해상도별로 다양한 제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두운 환경에서 과연 어떤 영상을 얻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나네요. 맨 왼쪽에 있는 거는 네. 아예 알아볼 수가 없는데 맨 오른쪽 화면을 보면 굉장히 선명하게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 자체 제품에서도 기술별로 어떻게 차이점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맨 좌측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어두운 환경입니다. 지금 룩스계가, 조도계가 보이실 텐데요. 0.00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데 저건 0.1룩스 정도 되는 환경입니다. 지금 환경은요. 그래서 저조도 기술도 저희가 1세대, 2세대까지 나가면서 어두운 곳에서도 컬러 영상 그리고 움직일 때도 블러가 최소화된 상태의 영상 정보를 보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빛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보통 적외선, IR 광원을 보통 사용하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마네킹 하나가 보이시는데 지금 보시는 분들 하얀 이 마네킹이 어떤 색을 입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자님, 이 마네킹이 어떤 색을 옷을 입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솔직히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일단 머리를 좀 보면은 뭔가 좀 약간 밝은 빛이 나는 거 보니까 좀 금발이지 않을까? 유추는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옷도 아마 위아래 옷이 되게 밝은 옷 위주로 네. 입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컬러 영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완전 다르네요. 네, 빨간색 머리에 보라색 자켓, 회색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즉, 적외선 조명의 영상은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외곽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그런 윤곽만으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사실은 컬러 정보는 어떤 우리가 사물을 파악하거나 상황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적외선 조명이 쓸모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적외선 조명은 이렇게 실외 구역에서 어떤 침입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용도가 있을 때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적외선 조명도 역시 기존 적외선 조명보다는 향상된 기능을 사용해서 적외선 조명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저 깊은 나무 속에 숲 속에 있는 나무들의 세세한 모습까지도 보시는 게 가능합니다. 컬러까지는 뭐 감지할 수 없지만 컬러를 제외하고 좀 더 자세한 구석구석까지 이제 볼 수 있다라는 예, 것이 맞습니다. 강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보통 적외선 조명 영상들은 이렇게 외곽의 경계구역 감시라든지 아니면은 차량 번호판 인식할 때, 그러니까 야간에도 차량 번호판 인식할 때는 사실 중요하죠. 컬러 정보까지는 필요치는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적외선 조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명을 추가해가지고 영상을 보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그렇지 못하는 환경도 있습니다. 완전히 암흑 환경이죠. 이거는 이제 바닷가에서 추락사고가 많이 생기는 곳에 대한 저희가 활용 사례인데요. 이 사례는 뒤에서는 이제 오디오하고 함께 좀 추가로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 지금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을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파란색 사각형 세 개가 보이시죠? 각 구역별로 다른 그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각형, 두 번째 사각형에서는 일정 시간 머물렀을 때,
다시 저 왼쪽에 있는 커다란 사각형,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까지 들어갔을 때는 또 다른 경고를 주게 되는 그런 활용 사례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뒤쪽에서 오디오하고 함께 활용된 내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레이더와 같이 활용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레이더는 보통 저희가 군사 용도로만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산업용 네트워크 레이더를 활용해 가지고요. PTZ 카메라와 연동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중요한 문화재에 침입자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이 무엇을 하나 이렇게 PTZ 카메라가 레이더가 준 위치 정보를 따라 움직이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렇게 추적해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사례인 거죠? 예, 실제 정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고요. 역시 뒤에서 또 오디오하고 활용된 또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현되고 있나 또 활용 사례로서 또 추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명한 영상 정보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렸고요. 다음으로는 효율적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만 화소부터 2000만 화소까지 영상은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아날로그 CCTV 시절에는 대략 한 30만 화소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100만 화소보다도 대역폭이 한 3분의 1만 있어도 되는 시절이었죠. 그런데 100만 화소, 200만 화소, 800만 화소 이렇게 가면서 점점 저장해야 될 영상 정보가 너무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마 사실 이 포인트가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또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이제 실시간으로 쌓이는 이 영상 정보 데이터, 그리고 특히 영상 정보 데이터는 이 용량이 작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과연 저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장 공간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대역폭은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거의 40%를 육박하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총 소요 비용이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도입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엑시스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효율적 데이터가 관리가 가능할까라고 해서 저희가 집스트림이라는 기술을 저희가 선보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200만 화소 영상이 25프레임이 유지되고 있는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작업자가 작업하시는 것도 보이시고요. 노란색 화살표로 네트워크 대역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략 한 400kbps 정도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집스트림이 나오기 전에 엑시스에서 대략 이 정도 영상을 표출하는 데는 대략 한 2mbps 정도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집스트림 기술이 나오고 나서 저희가 이거를 비교해 보니까 최대 한 88% 정도까지도 대역폭을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압축을 하면서 영상이 뭉개진 거나 뿌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 선명한 영상, 선명한 움직임을 유지하면서도 이런 영상 관리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지금 보여드린 88%는 최대 감소율이고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은 대략 한 50% 정도, 낮부터 밤까지 쭉 운영해 보면 평균 한 50% 정도의 운영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압축률이 높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기술을 쓰면서 고유의 기술을 써가지고 다른 호환이 안 되면 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뭐 이 기술을 쓰려면 특정 제품하고만 호환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곤란한데요. 엑시스 집스트림 기술은 표준 H.264, 표준 H.265와 호환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지금 갖고 계신 장비에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집스트림 기술을 사용해서 대역폭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아마 가장 관심 많으실 분야일 것 같은데요. 지능형 연산 분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가장 핫한 부분이죠. 네. 지능형 CCTV라든지 이런 지능형에 대한 이제 기능들을 가장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능형 영상 분석이 나오게 된 이유는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입니다. 이런 뭐 아파트 관제실이나 뭐 회사의 관제실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관제실에 가보면 최소 20-30개, 최대 수천 개의 영상이 벽면에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수많은 영상을 과연 사람이 일일이 확인해서 사건이 생기는 걸 감지해낼 수 있는가? 불가능하죠. 사실 불가능합니다. 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한 시간이 한 20분 정도 지났을 텐데
슬슬 좀 집중도가 떨어질 시간이 되셨어요.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20분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집중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진 한계를 컴퓨팅 파워를 한번 이용해 보자 해가지고 서버 기반의 영상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서버 기반의 영상 분석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생긴 게 한 개의 서버가 분석할 수 있는 영상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아주 많아야 뭐 8개, 평균 한 4-5개 정도 영상 분석이 가능한데요. 요즘 지자체에서 막 뭐 2,000개, 뭐 1,500개씩 이렇게 영상을 돌리고 있는데 이걸 서버로 분석하려면 또 어마어마한 도입비가 있어야지만 또 영상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또 나오게 된 대안이 네트워크 카메라에는 CPU도 있고 메모리도 있으니까 이 카메라에다가 영상 분석을 올려보자. 그래서 엣지 기반의 영상 분석을 올려보자. 라는 이런 움직임도 생겼고요. 또 더 높은 지능의 솔루션을 원하다 보니까는 알파고 때문에 유명해진 인공지능 AI, 그리고 기계가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딥러닝 엔진 등까지도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엑시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플랫폼 제공을 통해서 지능형 영상 분석에 대한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엑시스는 혁신적인 지능형 오픈 플랫폼을 제공해서 자유로운 앱 설치가 가능하게 하는데요. 얘가 뭔지 잘 아실 겁니다. 아이폰입니다. 예. 아이폰이 나왔을 때 전 참 너무 되게 신기했어요. 막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줌이 되고 줌아웃도 되고 너무나 신기한 점들이 많았었는데요. 이 아이폰이 스마트폰이라고 불리는 제가 생각하는 건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애플이 만들지 않은 앱도 앱스토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앱을 깔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아마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기존의 폰과의 차별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플랫폼이죠. 네. 마찬가지로 엑시스는 이미 11년 전인 2009년도에 이런 오픈 플랫폼을 엑시스 카메라 안에 탑재했습니다. 기존의 애플이나 안드로이드사하고 차별화되는 부분은 저희는 이 앱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소스를 무료로 공개하고 있고요. 개발이 완료된 앱을 판매할 때 수수료나 마진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엑시스 카메라에는 자유롭게 누구든지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올리실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몇 개 정도의 앱이 지금 이제 등록이 돼 있는 건가요? 이미 등록된 거는 100여 개가 넘는 앱이 등록돼 있고요. 대표적으로 좀 꼽을 만한 앱들이 있을까요?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침입 감지 솔루션, 인원 계수 솔루션, 차량 번호 인식 솔루션 등은 이미 앱에 탑재돼 가지고 많은 고객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미 사용하고 계신 많은 앱들 말고 두 가지 좀 많이 보시지 못했을 만한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홍수 및 수면 수위 감지, 수위 관리 솔루션입니다. 지금 장마철이 와가지고 물이 범람하는 건 아마 좀 민감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에다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하고 증강현실을 써가지고 이 수위가 얼마나 변하는지 또 지정된 그 레벨보다 높아지면은 경고를 울리게 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더불어서 이 데이터를 갖다가 시간별, 날짜별, 월별로 계속 저장을 해놓고요. 이 저장된 데이터와 기후 예상 정보를 갖다가 결합하게 되면은 내일 비가 150mm가 예정돼 있다. 그러면은 과거의 데이터에서 150m일 때는 1.3m까지 갔다. 그럼 경고 2단계다. 이런 예측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솔루션은 DMS라고 드라이빙 모니터링 솔루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화면에는 요잉, 피칭, 롤링이라고 보이실 텐데요. 사람의 얼굴을 X축, Y축, Z축으로 해가지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버스나 트럭 운전자분들은 전방을 계속 보고 계셔야 되잖아요. 또 가다가 졸음 운전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렇게 눈을 감거나 아니면 전방 주시가 안 되는 경우에 경고를 울려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졸음운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의식 중에 하기가 쉬운데 범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솔루션이 잡아주게 되면은 굉장히 좀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운전 중에 전화를 하게 되면은 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요. 또 흡연하고 있으면 또 흡연하는 것도 이렇게 알려줍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흡연은 또 왜 이렇게 잡아냈냐라고 물어보니까. 요즘 그 공유 경제가 많이 유행이잖아요. 그 공유 경제 중에서도 차량 공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쏘카라는 서비스가 아마 국내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유 차량을 쓸 때는 담배를 사실 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또 흡연하시는 분들은 또 운전하시면서 흡연하는 걸 또 즐겨 하시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공유 차량에서는 흡연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경고하고 또 알리기 위해서 이런 기능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DMS 솔루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엑시스 카메라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하고 그냥 차량 내부에만 두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서버가 필요치 않는 아주 혁신적인 솔루션이라고 소개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일단 스마트한 고객이 돼야 된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이제 스마트한 솔루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스마트한 솔루션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세 가지 포인트 또 네. 이제 짚어주셨습니다. 스마트한 솔루션 같은 경우는 선명한 영상 정보를 좀 제공을 해야 되고, 두 번째 포인트로는 이 쌓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로는 지능형 영상 분석까지 가능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세 번째 포인트죠. 네. 스마트한 조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이제 소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을 구축하시고 나면 과연 이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스마트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크게 선제적 대응, 오디오를 활용한 경고, 사이버 보안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선제적 대응이란 말은 저기 이제 첫 번째 단어가 이제 포렌식을 위한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포렌식이란 말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그 증거 정보를 이제 모으기 위한 그런 과정이에요. 영상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증거 정보를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감지를 할 수 있는지, 또 감지하고 나서 현장에서 직접 대응을 하거나 원격지에서 간접적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경고 불빛만 사이렌만 울리는 것만으로도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암흑 환경에서의 부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지금 아마 띵동 소리가 들으셨을 텐데, 저 세 가지 서로 다른 구역에 침입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그냥 단순한 단계에서 누가 들어왔다라고 띵동하고 관리자에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역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들어갔다고 알람을 주진 않고요. 들어가서 3초 정도 머물게 되면은 저 초록색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멍멍멍 하고 개 짖는 소리가 지금 나게 되게 돼 있고요. 왼쪽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 엑시스 CCTV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열화상 정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즉 가장 위험한 구역에 들어가게 되면 사이렌 소리가 들릴 텐데, 이거는 관리자하고 저쪽에도 사이렌 소리를 줘가지고 바로 즉각적인 경고를 주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나오셔야 된다. 그러면은 거기 들어갔던 사람은 내가 뭔가 걸렸구나, 이런 마음을 들게 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오디오가 되게 이런 이 영상 보안 쪽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알게 되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형화된 행동이 있거나 또는 상황별 맞춤 또는 원격지에서 간접으로 경고하는 것을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날로그 시스템 대비 네트워크 오디오 시스템이 갖고 있는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경고 방송이 송출되는 것을 이 센터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각 스피커에 작은 그 마이크를 내장해 가지고요. 어느 만큼의 소리가 방송되고 있는지를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마카오에서 그 태풍이 오는 경고 시스템을 마카오에서 도입을 했는데요. 거기서는 이 경고 방송, 태풍의 단계별 경고 방송이 나갈 때 방송이 제대로 각 구역에 나가고 있는지를 센터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오디오를 활용해서 다양한 경고를 하게 되면은 이 구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에서 센터에서 관찰이 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됨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구역을 좀 더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요. 사례를 좀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더와 오디오를 활용한 문화유산 보호 사례인데요. 들어오지 않아야 될 구역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레이더가 움직임을 감지해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런 경고 방송을 한글과 영문으로 지금 내보내는 것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단순하게 이렇게 경고하는 보호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고요. 안내하는 용도로도 사용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관람 시간에 정상적인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레이더가 역시 감지해가지고
이런 시나리오에는 경고 방송을 내보내는 게 아니고요. 이 문화유산이 어떤 문화유산인지를 설명해주는, 안내해주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역시 한글과 영문으로 방송되는 걸 들으실 수 있고요. 한 개의 보안 시스템을 넣었지만은 이것으로 이 자산을 보호하면서도 또 안내까지 한다. 두 가지를 함께 쓸 수 있으니까 저희가 스마트한 보안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열화상 정보를 활용한 스마트 공장 사례인데요. 이 온도 측정 카메라를 활용해가지고 과열되는 것을 감지해내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설정된 구역의 온도 변화를 표시하고요. 지정 온도 이상 시에는 알람을 발생합니다. 열화상 카메라에서는 설정된 온도 이상 도달 시 미리 녹음된 음성 파일을 자동 재생하는데요. 지금 재생되는 걸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관리자는 여러 대의 그런 그 기계를 관리할 때 잠깐 뭐 좀 한눈팔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각 구역별로 다른 방송을 해줌으로써 내가 3층, 뭐 지하 1층에 있던 A라는 기계가 고장났구나 이런 것을 바로 알고 가서 빠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 2,000개 이상의 현금 지급기를 운영하고 있는 이태리 은행 사례인데요. 현금 지급기에서 그렇게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금을 인출하려고 할 때 인출자가 아닌 자가 뒤에서 쓱 다가가가지고 비밀번호나 계좌 정보를 알아내서 범죄에 이용하는데 연간 한 400건 관련 범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에 도입된 사례는 지능형 영상 기능하고 네트워크 오디오를 활용해가지고요. 인출자 이외에 누군가 근접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 스피커로 경고 방송을 내보내주는 겁니다.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영문으로 경고 방송을 내보내주고요. 동시에 관제실에 알람을 보내서 관리자는 2차 확인 후 안내 및 경고 방송을 대응하게 해주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을 도입하고 나서 현금 지급기 관련된 공격 및 사고가 28% 정도 감소했고요. 추가로 또 얻은 효과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겨울철 되면은 이 현금 지급기에 그렇게 좀 주치자라든지 노숙자들이 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태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로 좀 많이 골치를 썩고 있었는데요. 이 솔루션을 활용해가지고 주치자나 노숙자로 의심되는 분이 ATM기에 와서 오래 머무는 경우에는 경고방송을 통해서 내보내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동시에 경찰 지원이나 어떤 시큐리티를 지원이 나올 때 이분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원격에서 안내 및 조치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또 하나 솔루션은 미국 전역에 800개의 점포를 갖고 있는 백화점 체인인데요. 백화점 내에서 소매치기나 물품 도난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범죄자들도 아주 프로페셔널 해가지고요. 카메라가 어디 달렸는지, 알람 센서 어디인지 다 알아가지고 피해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역시 지능형 영상 보안 기능하고 네트워크 카메라를 활용해가지고요. 설정한 구역에 일정 시간 이상 서성이는 경우 또는 혼잡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안내방송 송출과 직원에게 알람을 전달해서 해당 구역을 확인하는 솔루션을 도입했습니다. 이런 솔루션을 도입하고 나서요, 이 백화점의 손실률은 약 85% 정도가 감소가 됐고요. 이런 것은 동일한 방송을 동일하게 송출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상황별로, 구역별로 별도로 녹음된 방송을 통해서 백화점 공간이 보호 중이다라는 부분을 쇼핑하거나 아니면은 나쁜 의도를 가지신 분들한테 알리는 거고요. 또 의도치 않았던 효과는 또 이렇게 직원이 어디를 가잖아요. 알람을 울려서 가보면은 또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좀 도움이 필요한 고객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제품에 대한 상세가 안내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겠죠. 그런 경우에 직원이 또 설명을 통해서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네. 스마트한 이제 조치 관련해서 좀 살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오디오로 굉장히 활용해서 이제 경고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세 번째 포인트 가장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죠. 사이버 네네. 보안. 예, 그렇습니다. 사이버 보안은 아마 올쇼 TV에서 많이 다뤘던 주제이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해커들이 사이버 공격을 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끊임없이 자산 보호를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조사는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엑시스는 아트팩 7 EU 제품에서는 사인드 펌웨어와 시큐어 부트라는 두 가지 기능을 통해서 지속적인 펌웨어에 대한 부분을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펌웨어를 저희가 아주 집요하리만큼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의 아픈 기억 때문입니다.
24년 전인 그 1996년도에 엑시스가 독일에 있는 한 공장에 프린터 서버를 납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직 엑시스가 이런 사이버 공격이나 펌웨어에 대한 중요성을 자각하기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펌웨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틈을 해커의 공격에 의해서 그 독일에 있는 공장의 전 라인이 멈춰버리는 그런 대형 사고가 났었다고 하고요. 이런 사건이 난 이후로 엑시스에서는 엑시스가 만드는 제품은 단순하게 그냥 한 번 납품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제공한 솔루션과 우리가 납품한 제품이 잘못 관리되면 고객이 갖고 있는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자각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 어떻게 하면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것인가를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롱타임 서포트라고 해가지고요. 제품이 계속 운영되는 한, 제품이 단종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펌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아마 컴퓨터 쓸 때 다 윈도우 사용하고 계시죠?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하고 계시는데 가끔 보면은 몇 달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가 막 날라옵니다. 그런 업그레이드에는 중요한 기능들이 들어간 경우도 많이 있지만요.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그 막기 위한 업그레이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커들은 아주 똑똑하고 아주 집요합니다. 아주 자그마한 틈이라도 찾아내서 공격하기 위해서 아주 수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뚫고 나면 그 뚫려버린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펌웨어를 올려야 되고요. 엑시스에서는 지속적인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 보안에 대해서 오늘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보자면 스마트 보안은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비즈니스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쭉 이제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렇다면 과연 엑시스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회사 대비해서 좀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앞서 소개해서 저희가 이제 솔루션 얘기, 조치 얘기하면서 일부 소개해드렸습니다. 혁신적인 솔루션을 소개해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5가지 핵심 요소를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장입니다. 엑시스도 역시 기업이니까 당연히 이득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그 이득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한 사례로서 수년 전에 엑시스의 그 부품을 납품하는 곳에서 약간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공정을 갖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었어요. 보통 그런 경우라면 그것과의 납품 관계를 끊고 새롭게 그냥 정상적으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그런 납품업체를 찾으면 되는데 엑시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이 성장해 가자라는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부품을 생산할 것인가. 왜냐하면 그 부품은 엑시스만 쓰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쓸 수 있거든요. 함께 나가고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이런 장기적 관점에서 살아가는 부분, 그러니까 운영해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지속 가능성하고도 연계가 되는데요. 흔히 현재 우리가 사는 것은 미래의 후손들이 사용할 그 자산을 땡겨 쓴다, 빌려 쓴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환경을 잘 환경 파괴를 하지 않을 것인지,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재생된 제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제품의 사용 주기가 끝나고 나서 폐기가 됐을 때 이 폐기된 제품은 다시 재활용 가능한지,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엑시스는 품질을 가장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제품의 그런 영상적인 품질뿐만이 아니고요. 외형적인 품질, 아주 고압의 물을 퍼붓다든지 무거운 쇠공을 떨어뜨려서 파손되지 않는지 이런 다양한 가혹한 테스트를 거치면서 고객이 사용할 때 불편함 없이 고장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고품질을 약속을 하고요. 제가 본사 갔을 때 한번 테스트했던 것 중에 제일 좀 독특하다고 생각했던 테스트 중에 하나가 제품이 포장된 박스를 이렇게 흔들리는 곳에 놓고 계속 흔들더라고요. 수백 시간을 흔든대요. 그래서 이거는 왜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엑시스가 제품을 출하하고 나면 비행기, 배, 차량을 통해서 포장도로도 달리지만 비포장도로도 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십 시간 동안 이렇게 제품을 흔들어서 고객이 열었을 때도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라는 부분을 테스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엑시스는 품질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보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엑시스가 한국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파트너십입니다. 엑시스가 많은 솔루션들은 갖고 있지만 고객은 사실은 더 다양하고 더 다양한 요구사항을 갖고 계세요. 그런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와 협업을 해서 고객과 함께 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에는 대략 한 300곳이 넘는 가입된 파트너들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마트 보안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엑시스는 고객이 갖고 있는 세상에 새로운 차원을 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스마트 보안 시스템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도입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해야 할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 좀 뽑아가지고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설문조사도 추후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들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그 앞서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지능형 보안에 대해서, CCTV 보안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 주제를 다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질문도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서 좀 먼저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면, 이 외부의 악의적인 공격에 대비해서 엑시스의 보안 시스템은 어떤 기술과 좀 정책을 갖고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린다라는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외부의 그 네트워크에 이렇게 연결된 제품들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게 되고 있고요. 네트워크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보안을 해줘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서 엑시스가 보호하는 부분들은 펌웨어 단에서의 보호를 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인드 펌웨어나 시큐어 부트라는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악의적인 침입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그냥 기본적인 뭐 디도스 공격이나 이런 공격들은 사실은 네트워크 카메라는 엣지단의 장비잖아요. 그 사실은 윗단 쪽에서 조금 막아줘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네. 그리고 아마 요새 이 지능형 CCTV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특히 이제 매장을 운영하는 이런 그 소상공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엑시스 스마트 보안 제품군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과 혹은 소모몰에서도 좀 활용이 가능한지라는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주 다양한 제품군을 갖고 있고요. 다양한 제품군을 통해서 대기업만 쓰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많은 중소기업들, 소호, 그리고 개인 사용자들도 엑시스 제품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단 한 개의 카메라락도 활용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그 가격이라든지 영업 관련된 부분들은 또 추후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제 이사님께서 발표 주시는 동안에 이제 영상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이 야간에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특히 어두운 환경에서 이제 사고가 일어날 확률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 야간에 과연 이제 얼마만큼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느냐라는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하나 주신 것 같은데, 질문 같은 경우는 이 야간에 있는 시인성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라는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미 이제 저희 직원이 답변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야간이라고 하면은 너무 좀 광범위하고요. 어느 정도 밝기냐라고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간이더라도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광고판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광원이 확보돼요. 근데 도시가 아닌 외곽 지역, 산속이라는 데 가면은 광원이 전혀 없고 정말 별빛, 달빛 이런 곳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야간 이렇게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조도별로 어느 정도, 아까 저희 답변 드린 것처럼 촛불 한 개를 켜놓고 1m 정도 떨어졌을 때를 저희가 한 0.16수 정도로 감안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에서 보여줄 수 있는 컬러 형성을 보여주는 그런 시인성을 저희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이 이사님 발표를 또 열심히 들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과 좀 연관된 또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 이 CCTV가 사실 이제 감시 카메라를 좀 넘어서 뭐 분석 솔루션이라든지 뭐 오디오라든지 접근 제어 같은 좀 다양한 솔루션과 이제 스마트하게 통합이 된다라고 앞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다른 뭐 CCTV라든지 뭐 예를 들면 AI 분석 툴이라든지 이런 다른 회사의 제품과도 좀 연동이 되는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엑시스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한 부분이 오픈, 그리고 활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엑시스가 저도 이제 전해 들은 얘기인데요. 엑시스는 잘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남들이 잘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그 회사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정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API나 SDK를 항상 무료로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스운 얘기긴 한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엑시스 카메라를 쓰고 다른 경쟁사 저장 장치를 써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국내에서도 과거에는 엑시스 카메라를 썼는데 경쟁사의 분석 솔루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이유는 엑시스가 갖고 있는 가치관, 오픈해서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좀 더 잘하는 곳이 있다면 같이 협업을 하자. 그것이 서로 경쟁사일지라도 이런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아까 저희가 오픈 플랫폼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오픈 플랫폼을 개발하고 장착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제약이나 아무런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자유롭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장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엑시스는 항상 오픈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엑시스 같은 경우는 오픈 플랫폼, 오픈 생태계를 좀 많이 지향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강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좀 이 CCTV를 설치를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좀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아마 보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은 질문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CTV 관련해서 설치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이 사내 근무지 내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 임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첫 번째, 만약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이 설치 범위를 또 따로 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상과 음성 녹화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적용을 받는지 굉장히 좀 실무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하나하나 조금 자세하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법과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라 제가 답변할 부분들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아주 신중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조금 약간 상식적인 선에서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통 백화점을 가게 되면 CCTV가 막 달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방문하는 고객들한테 일일이 동의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운영하느냐? 입구에다가 CCTV를 달았다라는 걸 공지하고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공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도 기업에 적용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기업에서 과연 각 그 임직원들한테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은 조금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아까 질문 조금 답변 못 드리겠는데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뭐 영상과 음성 녹화. 네, 음성은 아주 다르게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영상을 갖다가, 그러니까 설치 목적도 당연히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요. 음성을 갖다가 이 영상 보안에서 녹화하는 것은 법으로서 막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혹시 지금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은 저한테 메일 주소, 지금 남아있죠. 제가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정확하게 법적으로 또 규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련 그런 문서를 좀 찾아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이 CCTV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와 또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런 법적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사님께서 강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질문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이건 좀 지능형 CCTV와 좀 연관된 질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감시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에서 뭐 이벤트성이라든지 혹은 이제 관심 있는 특정 부분을 서치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을지 좀 문의를 주셨는데요. 예, 이미 충분히 지원되고 있는 기능입니다. 실시간으로 영상을 검색하고 서치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미 녹화된 영상 기반으로 분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냥 분석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실시간으로 들어오든 아니면 녹화되어 있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그 만들어진 영상만 있다면 거기서부터 특정 영역에서 움직임, 특정 영역의 색깔 이런 부분들을 검색하는 것은 이미 지원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네, 그리고 뭐 앞서서 이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과 그리고 어떻게 엑시스가 이 사이버 보안에 좀 대응하고 있는지 좀 소개는 해주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아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CCTV 같은 경우는 이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해킹 등의 좀 사례로 이 사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엑시스 같은 경우는 대응을 하고 있는지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사이버 보안에서 가장 첫 번째는 저는 아마 비밀번호 관리가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예전에 뭐 공유 같은 거 사면은 뭐 루트에 뭐 1, 2, 3, 4 해가지고 막 다 비밀번호가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바꾸셔야 되는데 안 바꾸고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엑시스는 최초로 제품을 내보낼 때부터 기본 비밀번호라는 것을 설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루트라는 기본 아이디는 부여해 놓지만요. 비밀번호는 고객이 처음 설정하면서 입력하셔야만 작동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단계인 비밀번호 단계에서부터 저희는 사이버 보안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러다 보면 불편합니다. 고객이 운영하시다가 제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앞선 담당자가 관리했는데 퇴사해서 비밀번호 안 적어놨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기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저희는 초기 비밀번호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고객이 설정하셔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공장 초기화를 하셔서 처음부터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밀번호도 단순한 비밀번호, 가령 뭐 숫자라든지 영문이라든지 아주 단순한 비밀번호가 들어가면 경고를 띄워드립니다. 좀 더 복잡한 암호를 사용하시는 게 보안에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암호를 쓰시는 걸 막진 않아요. 그거는 고객의 선택이니까. 다만 너무나 단순한 암호를 사용하시면 보안이 위험하니까 높은 요구되는 보안 암호를 쓰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암호화 단계, 그 다음에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Signed Firmware, Secure Boot 이런 보안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외에도 TPU라는 또 하드웨어를 통해 가지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도 조금 나와 있고요. 혹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역시 저에게 뭐 이메일이나 전화 주시면은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또 이 보안, 개인정보 보호 이런 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이 CCTV와는.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또 하나 주신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 관심으로 이제 영상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만큼이나 이 영상에 담긴 개인정보를 가리는 그러니까 개인 영상 보호 기술,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이라고도 하죠. 이거에 대한 관심도 사실 높아지고 있는데 엑시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영상을 비식별화하는 그런 기법이 좀 있는지 있다면 사례가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린다는 질문 주셨습니다. 예, 다양한 그 비식별화 마스킹 기법을 갖고 있고요. 역시 다양한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방범용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방범용 카메라는 이 사람들이 드나드는 통로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카메라 화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인집이 이렇게 비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곤란하죠. 남의 개인집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경우는요.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검정색이나 흰색으로 통해서 그냥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막아버리는 첫 번째 마스킹이 있었고요. 두 번째 마스킹 단계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모자이크 처리는 이 개개인에 대한 세부 정보는 알 수 없지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좀 알 수가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 플랫폼인데 플랫폼에 뭐 누가 있는지 얼굴은 알아볼 수 없지만 혹시 스크린도어에서 뛰어들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모자이크화된 마스킹 기능을 사용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라이브 프라이버시 실드라고 해가지고 아예 보라색으로 움직이는 형체를 보라색화하는 이런 또 그 마스킹 기능도 있습니다. 요거는 좀 직접 보셔야 되는 기능이라 저희 사무실에 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체험센터를 마련해 놨는데요. 이 체험센터에 오시면은 엑시스가 갖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직접 보시면서 경험하시는 게 가능하니까 한번 저희 사무실 한번 오셔서 보시는 것을 좀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벌써 준비한 시간이 다 흘렀네요. 굉장히 빠르게 한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은데 굉장히 정말 이 CCTV 보안,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거를 오늘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님께서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스마트한 보안에 대해서 고객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저도 참 이렇게 설레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짧은 1시간은 너무나 짧은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것도 많을 것 같은데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편하게 저희나 저희 사무실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